지난 영상에서 페이크 2부 1, 2편을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나머지 3편에서 5편까지를 보도록 할게요. 3, 4편은 파일 생성 날짜가 96년 6월 26일이네요. 1, 2편과 하루 차이죠. 2부 3, 첫 장면 농구부 건물. 하나 둘 셋 넷 푸더크 중이다. 한나, 안 감독님 이제 백호도 돌아왔고 새로운 팀을 확실히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 감독, 글쎄 그래야겠지. 휴, 하지만 치수군과 대만군의 자리를 메꿀 수 있을지는. 한나, 이번 전국대회로 우리 북산도 많은 팀의 표적이... 한나, 그런데 이제 센터 자리는 누가 보지요? 안 감독, 글쎄 당연히 북산의 무법자가 봐야 하겠지. 한나엔 소연, 속으로 백호를 센터로? 여기도 바로 떠오르죠. 어떤 표정과 그림체일지. 길거리, 백호를 뺀 백호 군단 일행. 담배를 피우고 있다. 쳇, 이제 뭐 재미있는 일도 일어나지 않나? 이거 너무 심심하잖아. 호열, 백호에게나 가볼까? 수염, 백호 녀석 퇴원 이후에도 농구에만 빠져서. 호열, 길을 걷다가 뚱땡이가 창문으로 두목원숭이의 모습을 본다. 아, 두목원숭이다. 3명, 어디? 손가락으로 창문을 가리킨다. 여기 보면은 뚱땡이가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또 수염이라고 돼 있죠. 보면 아시겠지만은 양호열을 제외한 나머지 백호 군단에 대해서는 그냥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겉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엄연히 한국 이름이 있죠. 뚱땡이는 이용팔이라는 이름이 있고 수염은 노구식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두목원숭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회를 썰고 있다. 4명, 푸하하, 저 거구가 요리라니. 누군가, 요리는 집안의 대를 잇고 있는 거야. 군단, 엥? 앞에 윤대엽이 서 있다.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진짜 속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슬램덩크의 이야기 전개 방식과 상당히 흡사하거든요. 아마 슬램덩크를 다 보신 분들이라면 분명 공감하실 거예요. 윤대엽, 난 옛 주장을 만나러 왔는데 할 일 없으면 같이 들어와서 식사나 하겠어. 뚱땡이 뺀 군단, 아니 우린 뚱땡이, 좋아. 양호열, 뚱땡이의 입을 손으로 막은 채 뚱땡이, 읍. 양호열, 우린 그만 가볼 때가 있어서. 뚱땡이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한다. 윤대엽, 그럼 안녕? 이용팔의 입을 막는 3명의 모습도 역시 어떤 모습일지 다 상상이 되죠. 확실히 페이크 자료를 만든 사람도 상당한 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쓱, 윤대엽이 문을 열고 들어간다. 두목원숭이, 아 대엽아. 잠시 백호군단, 재미있는 그림이다. 아, 숨이 막혀 기절했잖아. 흔들흔들. 윤대엽, 그냥 잠시 보려고. 두목, 감독님과 모두들 잘 지내겠지? 일이 바빠 가보지 못했다. 윤대엽, 후, 감독님은 무시무시한 녀석을 스카우트해서 내년엔 꼭 전국 재패를 이루겠다고. 두목, 옷? 능남의 남진모 감독은 원래도 적극적으로 서태웅을 스카우트하려고 했던 감독이죠. 그런 캐릭터들의 특징 하나하나까지 빠짐없이 묘사하고 있으니 충분히 속을만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3편이 끝나는데 역시 너무 짧아요. 그죠? 2부 4편, 꾸벅꾸벅. 백호가 교실에서 자고 있다. 선생, 이봐 거기 빨강머리 일어나. 지금은 수업 중이니 빨리 일어나지 못하겠나? 학생이 머리는 흉측해가지고. 백호, 쿨. 선생이 분필을 던진다. 백호의 머리에 정면으로 명중. 머리가 약간 희끗해진. 학생들, 으악! 백호, 응 뭐야? 선생, 일어나 이 흉측하게 빨간 녀석. 백호, 응? 무엇이라? 비호같이 선생에게 달려들어 박치기를 먹인다. 쾅! 학생들, 으악! 백호, 그런데 이놈은 누구냐? 호열, 새로 바뀐 수학선생이야. 선생, 머리에 혹이 나서. 너 감히 선생을 치고서 선생인 줄 몰랐다고 하려다니. 백호, 벌써 다시 자리에 앉아 자고 있다. 쿨. 호열, 생각. 백호 녀석 또다시 연습을 시작해서 꽤 피곤한가 보군. 장소 바뀜, 태웅의 교실. 태웅, 쿨. 선생, 일어나. 책으로 태웅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친다. 태웅, 쿨. 선생이 수도 없이 머리를 내리치지만 태웅은 계속 쿨. 서태웅 역시 일부에서의 학교생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죠. 계단에서 태웅과 백호가 마주친다. 백호, 이 여우 녀석. 태웅은 말없이 계단을 올라간다. 백호, 이 녀석 감히? 옥상이다. 여기 옥상이다라고 써있는데 실제 만화책이라면 옥상이라는 네모박스가 있었는데 번역자가 옥상이다라고 번역을 한 건지 네모박스 자체에 옥상이다라고 써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후자 쪽은 절대로 아니겠죠. 슬램덩크 1부에서 그런 식의 표현을 쓴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이 자료가 진짜가 아니라는 증거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진짜라고 믿고 있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한 부분입니다. 태웅이 자리를 잡고 눕는다. 백호, 이 여우 녀석아, 내가 먼저 거기서 자려고 했단 말이야. 어서 썩 일어나지 못하겠냐? 태웅, 무시. 쿨. 백호는 발로 태웅을 펑펑 찬다. 퍽. 태웅도 누워서 백호를 찬다. 계속 그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둘이 같이 누워있다. 헉. 태웅, 멍청이. 백호, 무엇이? 이 바보 같은 게 감히 이 천재에게? 이때 정대만이 옥상에 온다. 대만, 원래 여기서 무엇들 하고 있는 거야? 한숨 자려왔더니. 백호, 대만 선배야말로 공부해야 하지 않아? 으하, 대학에 가려면. 대만, 이 녀석이 아픈 곳을 발로 퍽. 백호와 대만, 또 계속 서로 발로 찬다. 대만, 이게 감히 선배한테? 이때 서태웅이 갑자기 탄성을 지른다. 백호, 왜 갑자기 끙알아도 마려운 거냐? 대만과 백호도 태웅이 있는 것을 보더니 엥? 굉장히 잘생긴 듯한 녀석이 상대편 건물 옥상의 농구대에 원핸드 에어덩크를 성공시켰다. 2부 4편 끝.
그놈이 누구지? 여기 마지막에 그놈이 누구지라고 써있는데 번역자 의견이겠죠? 지금 와서 궁금한 건 본인이 페이크 자료를 만들고서 하는 연기인 건지 한편으로는 참 치밀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을 볼까요? 슬램덩크 2부 5편, 2부 제목 바스켓맨. 3, 4편에는 없더니 5편에 다시 깨알같이 바스켓맨을 넣었어요. 첫 장면, 잘생긴 녀석이 덩크를 내리꽂는 장면. 강백호, 서태웅, 정대만이 옥상에 서 있다. 강백호엔 서태만, 호호, 서태웅, 점점점점점. 정대만, 언제 저런 곳에 농구 골대가 있었지? 건너편 옥상의 녀석이 휙휙 돌면서 혼자 드리블하다가 꽤 멀리서 슛을 쏜다. 공은 소리 없이 깨끗하게 들어간다. 서태웅, 점점점점점. 강백호, 대만 선배보다 훨씬 잘 쏘는 것 같은데? 정대만, 시끄러 우연이야 저건. 그보다 빠르다. 정대만, 아까의 드리블에서 슛으로 연결되는 동작. 정대만, 그런데 저 건물은 북산중 건물 아냐? 서태웅, 약간 놀라는 표정. 건너편 건물에서 그놈이 교복 입고 홀라찰란한 드리블을 하다가 옆으로 뛰면서 가로 열고 보통 앞이나 뒤로 점프하면서 슛이 아닌 옆으로 가로 닫고 3점 슛을 한다. 공은 슉 하더니 또 소리 없이 들어간다. 자,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면서 다시 보니까 완전히 엉망이에요. 이 작가가 슬램덩크는 열심히 봤어도 농구는 안 해본 사람 같아요. 누가 3점 슛을 옆으로 뛰면서 쏘나요? 아니, 옆은 둘째치고 보통 앞이나 뒤로 점프하면서 슛이 아닌 옆으로라고 써있는데 3점 슛은 보통 앞이나 뒤로도 뛰지 않고 제자리에서 쏘죠. 3점 슛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레이업 슛이나 덩크 슛이 아닌 이상 기본적인 점프 슛은 보통 제자리에서 던져요. 센터가 골 밑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짝 앞으로 뛰면서 쏘는 경우는 있지만 누가 3점 슛을 앞으로 뛰면서 쏘나요? 뒤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페이드어웨이 슛이라고 전성기 때 마이클 조던이 주로 쓰던 살짝 뒤로 뛰면서 쏘는 슛이 있지만 그 역시 골 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수비를 등지고 있다가 돌면서 살짝 뒤로 뛰어 쏘는 거지 3점 슛을 누가 어떤 이유로 뒤로 뛰면서 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옆으로는 더더욱 그럴 이유가 없죠. 정확도도 떨어질 테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공이 있다고 가정하고 현란하게 드리블 하다가 그 진행 방향 그대로 옆으로 뛰면서 슛을 해보세요. 관성 때문에 중심 못 잡고 바로 넘어집니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3점 슛은 보통 수비를 따돌리기 위해 빠르게 드리블을 하다가도 확실히 멈춘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뛰어서 쏴요. 그런 장면은 슬램덩크에서도 많이 나왔고 스포츠 뉴스만 한번 봐도 많이 보일 거예요. 이 캐릭터가 농구 실력이 개쩐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쓴 것 같은데 농구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타케이코 이노우라면 절대로 이런 장면을 그리지 않았겠죠. 정대만, 서태웅 많이 놀란 표정. 정대만, 왠지 인정하기 싫지만 굉장한 슛이다. 중학생 맞는 건가? 정대만, 저런 녀석이 내년쯤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굉장하겠군. 최소연의 집, 밥을 먹고 있다. 소연과 치수. 최소연, 오빠 공부는 잘 돼? 최치수, 그래 그럭저럭은. 최소연, 참 안 감독님이 백호에게 센터 교육을 시키신다고. 치수, 센터를? 최소연, 응, 백호는 잘해낼 거야. 뭐라고 해도 이젠 꽤 인정받는 바스켓맨이잖아. 치수, 혼자 먹으며 생각. 그 녀석이 센터를? 여기서 또 고릴라 표정이 나오겠죠. 강백호의 집, 최소연이 보냈던 편지를 읽고 있다. 백호야 잘 지내고 있지? 태용이는 미국에 가지 않았어. 안 감독님 말씀으로는 정우성을 완전히 꺾지 못했기 때문이래. 태용이는 요새 예전보다 더 열심히 연습 중이야. 부코치를 맡은으로 나도 꽤 바쁘게 지내. 농구부원들도 올 겨울을 위해 열심히 연습 중이고 모두들 열심이야. 백호도 빨리 나와서 또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요새 시험 기간이거든. 그래서 길게는 쓰지 못하겠어. 그럼 백호야 안녕? 다시 건강한 모습의 내 모습을 보고 싶어. 잘 지내 안녕. 마지막에 소연이의 귀여운 그림이 그려져 있다. 백호의 회상, 병원이다. 전호장과 애늙은이가 문병을 와있다. 전호장, 으하 꼴 좋구나. 기고만장하더니 이 빨간 원숭이 녀석. 강백호, 이 야생 원숭이 주제에 문병을 왔으면 환자에게 잘해줘야 될 것 아니야? 이런 표정. 애늙은이, 어때 몸은 좀 나았나? 강백호,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천재가 이깟 부상에 죽을 성 싶냐? 전호장, 우리 해남이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으니 배 좀 아플 거다. 으하하. 자, 이 부분도 사실 엉망이죠? 이미 원작에서 해남은 전국대회에서 2위를 한 걸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곧 결승전에서 졌다는 거죠. 참 그런데도 당시엔 저도 이상한 점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2부 내용이 너무 재밌었나봐요. 전호장이 옆에 있는 과일을 먹는다. 강백호, 얼굴에 불이 나서 이 녀석이 감히 소연씨가 보내준 과일을. 강백호가 일어나려다가 욱신. 백호, 전호장, 으하하 환자 주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백호, 후. 능남의 체육관 연습 중이다. 문이 열리더니 아까 북산 중에 옥상에 있던 녀석이 들어온다. 이름표엔 윤정엽이라고 써있다. 윤정엽, 형, 여기가 2부 5편의 끝입니다. 2부 6편은 내일 1분에서 소포가 온 대로 번역해서 올리겠습니다. 이거 번역하는 게 그림 설명이 꽤 힘들군요. 자, 여기까지가 당시에 공개되었던 2부 5편까지의 내용입니다. 솔직히 재밌어요. 마지막 장면에 윤대엽 동생은 진짜 지렸었고요. 근데 이 지리는 장면이 정말 이 자료가 가짜라는 가장 큰 증거인데 당시에는 저도 중학생이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저 윤정엽이라는 이름이에요.
아시겠지만 슬램덩크 캐릭터들의 한국 이름은 당시 슬램덩크를 정식으로 수입해서 발매했던 학산 문화사의 편집자분께서 본인의 졸업앨범 등을 참고해서 만든 이름들인데 이게 정말 싱크로가 기가 막혀서 한국화된 캐릭터 이름의 레전드로 남아있죠. 그런데 아직 국내에 발매되지 않은 정식 자료였다면 대체 이걸 올린 분이 무엇을 근거로 저 윤대엽 동생 캐릭터에게 윤정엽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이번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서도 역시 첫 등장한 캐릭터들이 있죠. 송태섭의 형과 여동생이 있는데 각각 송준섭, 송아라라는 한국 이름이 있는데 이건 정식으로 수입한 업체가 지은 이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정말 이게 일본에서 정식 출시된 자료가 맞고 만약에 제가 진짜로 번역을 했다면 여태까지 공개된 이름은 한국어 이름으로 번역을 하더라도 윤대엽 동생의 이름은 일본어 이름 그대로 쓰고 지문을 통해서 아직 정식으로 발매된 한국 이름이 없어서 원어로 표기했다고 설명을 하겠죠. 예를 들면 윤대엽의 일본 이름이 센도 아키라니까 뭐 센도 히로시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전혀 그런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이게 그렇게 놓치기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 보면 아마도 저 페이크 자료를 만든 사람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엔 깨알 같은 6편이 내일 온다는 멘트까지 있는데 처음엔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사람은 가짜 일본어 자료를 받아서 본인이 번역을 한 것이라는 첫 번째 경우와 그냥 본인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후자 쪽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방금 말했듯이 윤정엽이라는 이름이에요. 실제 일본어 자료가 있었으면 그냥 저렇게 썼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5편만 지금까지의 1, 4편보다 내용이 엄청 길어요. 물론 주간으로 연재하는 잡지의 만화 분량이 항상 일정한 건 아니지만 이건 거의 2배 수준이에요. 과연 이 작가는 왜 여기서 거짓말을 그만둔 걸까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봐도 꽤 괜찮은데 더 이상 지어낼 능력이 부족하다? 뭐 진실은 본인만이 알겠죠. 여담이지만 진짜 윤정엽이라는 이름도 편집자분이 지은 이름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잘 지은 것 같긴 해요. 진짜 이대로 진행되었으면 꽤나 나쁘지 않은 2부가 되었을 것도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슬램덩크 2부의 진실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